2025년 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25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마지막 심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2주 후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헌재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우리 헌재 재판부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이 팽배한가? 하나씩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국힘당 의원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등 20명이 공수처를 찾아갔습니다. 2월 24일. 공수처는 불법 체포와 위법 수사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따라서 오동훈 처장은 사퇴하고 공수처는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공수처를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대만하고 홍콩에 염정서하고 염정공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청량할 염자, 정치정자, 주로 행정부 공무원 중에 뇌물 받는 사람들, 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뇌물건만 특별히 수사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 사법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검찰에는 또 경찰에는 특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 받는 걸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데가 있는데 대만 경찰이나 검찰에는 그런 특수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반부패부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홍콩하고 대만은 염정공사나 염정사를 만들지 않았겠나 싶은데, 우린 특수부, 뭐 검찰에도 경찰에도 다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따로 만들었어요. 이 목적이 지금 와서 가만히, 그때도 그랬지만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찰을 둘러 쪼개서 경쟁시키려고 한 거죠. 기존 검찰은 죽이고 새로운 공수처를 강하게 하려고. 이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공수처가 그야말로 뇌물 받는 사건만 수사하면 되는데 이번엔 내란죄 수사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두 개의 검찰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강조했던 게 대한민국에 두 개의 군이 있으면 안 되고 두 개의 검찰, 두 개의 경찰이 있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정부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분단국가죠. 두 개의 군이 있으면 내란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조선이 고종 때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수교를 하면서 일본식 군대를 키우죠. 별기군. 그럼 기존에 조선군도 있고 두 개의 군대가 있으니까 두 군대가 갈등이 심해지다가 터져나온 게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군사 쿠데타인 이모군란이었잖아요. 군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검찰 두 개 있으면 싸웁니다. 이 두 개의 이 검찰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수사를 해갖고 시끄러운데,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는 과정도 법을 어겼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 등이 거길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하는 행사일 수도 있지만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이윤성 씨라고 헌법재판소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뭐 고시가 안 됐는지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굉장히 전문적인 글을 올리고 있어요. 내일이 그러니까 24일 입장에서는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다라고 글을 쓴 걸 보니까 참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재판이 참 어렵죠. 근데 헌법 재판이라는 거는요, 기본 개념이 이윤성 씨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법을 무효화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기존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새로 법을 누가 만듭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죠. 그 법이 헌법과 위반된다 하면서 그 법을 부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헌재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기존 법을 무효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들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헌법을 가지고 헌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하는데 헌법이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출을 받지 않는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면. 그럼 그건 알겠는데 이미 소추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리뭉실하던 헌법이다 보니까 개개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한데도 그래도 부족한 거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치하게 하는데 헌법은 시행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리뭉실한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법들 자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성 씨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간통죄가 지금 폐지가 됐죠. 그럼 간통죄는 사회에서 하지 말라. 사회적 성도동. 근데 간통을 하는 거는 서로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먹던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성적인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걸 사회의 성도덕 가지고 왜 가타부타 얘기하느냐. 사회의 성도덕 개념하고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충돌하는 사건이 이제 간통죄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지금 유지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옳은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를 택해 주는 게 헌재다. 낙태죄 같은 거, 낙태 같은 경우는 그 태아도 출생은 안 됐지만 생명권이 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지워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둘이 충돌할 때 낙태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걸 할 때 헌재가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옳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지는 답이 없다. 재판관들은 결국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치관. 가치관은 깊이 들어가면요. 감정입니다. 호불호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가급적 팩트를 위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한국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당한 팩트에 쌓인 게 있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이건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저는 대부분 객관적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한일 간의 축구 시합 붙으면 한국 편이야 하는 건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애국심도 내 가치관이라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적인 거죠.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도 통치하는데 이재명이 통치 못할 이유는 없죠. 근데 싫다라고 하는 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치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입니다. 이윤성 씨는 결국은 감정의 문제다라고 딱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정의 문제더라도 지켜야 될 건 있다. 규정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전 참 굉장히 와닿아요. 검수완박 법안 아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검찰을 만들어가지고 검찰끼리 기존검찰하고 싸움을 하게 되도록 문재인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참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데 공수처를 유지해야 되느냐 공수처법을 한번 위헌 심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건 사람이 없으니까 두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게 뭐냐 검찰 수사권을 다 뺏는 검수완박 법안을 했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법사위를 운영해갖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통과된 검수완박법 문제가 있다 하고 위원을 판단해달라 그럴 때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해 줬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한 게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할 때 민주당이 방통위원들을 임명해 주지 않아서 위원장, 부위원장 둘밖에 없었죠. 그 두 사람이 KBS, MBC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한 거는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이진숙 씨 탄핵은 기각했지만 그렇게 결정한 거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두 명이 된 거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한 거고 이거는 적법한 절차고 민영배가 탈당했을 때는 그건 합법이야? 그러니까 헌재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냐 팩트의 문제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민영배 의원권을 보다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 문형배죠. 문형배. 성이 문민이 다른데 순간적으로 똑같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민영배 씨가 이게 왜 되는가 하면은 양향자 씨라고 있습니다. 광주 여상을 나와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된 상당히 입지전적인 여성이죠.
그를 2016년에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유리천장을 깨고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고 고졸로서 임원이 되고 여성으로 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2016년 선거에 나갔다가 그때는 민주당 야당이 쪼개져 있었죠. 천정배 씨가 국민의당 대표였는데 그랑 붙어갖고 졌어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성 부문 최고위원이 되면서 주목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는데 그때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집니다. 그때 이제 이 양양자 씨를 이겼던 사람이 강기정이죠. 지금 광주시죠. 이렇게 이제 몇 번 실패를 하는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시켜주죠. 이렇게 경력을 쌓은 다음에 2020년에 열린 선거에서 광주에서 다시 천정배랑 붙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양의원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니까 그때 민주당이 그때는 잘한다고 굉장히 윤리를 따졌거든요.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직원이 성폭력을 했지만 국회의원이 당신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을 나가야 되거든. 그걸 하기 전에 자기가 책임지고 탈당을 합니다. 징계가 임박해서 탈당한 경우는 5년간 복당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됐을 때 그때 3월달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려고 해요. 참 나쁜 법이에요. 이미 공수처 만들어 놨음에도 공수처는 자기네가 만들었으니 말 잘 들을 거고 검찰은 그때 이제 추미애하고 윤석열 계속 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윤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작살낼 걸로 보고 검수완박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에 무슨 소위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당의 추천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양자 의원을 이 소위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탈당은 했지만 자기네랑 같은 계보니까. 근데 양 의원이 난 그렇게 못해 하고 문건을 발표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양의를 거부하니까 자기네 당 소속인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다음에 이 소위에 들어가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문제가 검찰은 나중에 한동훈 씨가 장관이 되면서 법무장관 하면서 시행령으로 몇 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도 없고 오직 경찰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 내란 수사를 한 게 공수처, 검찰, 경찰 다 했잖아요. 이런 게 문제죠. 지금 이제 이윤성 씨는 이런 건 다 얘기하지 않고 왜 검수완박법안 할 때는 탈당한 거는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준숙 씨 사건에서는 정적수가 채워지지 않은 정적수라 그래야 되나? 모든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원 2명이 한 거는 위협이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헌재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요.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개판 만들었고 헌재도 일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양양재 의원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내락죄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해버렸죠. 민주당인 다수인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는 내란 혐의로 주로 해놓고 전작 심리가 열리기 전에는 내란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시 탄핵소추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게 헌재가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냐 이 시비가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게 만약에 윤 대통령 뭐라고 결정하든 간에 이거 헌재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헌재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죠. 기일도 자기네가 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게 이재명 재판이에요.
이재명 재판 중에 가장 이상한 게 몇 개가 많지만 그가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가 이화영인데 쌍방울 게이트에 연루돼서 지금 유죄를 받았죠. 그 이화영이 유죄가 되니까 그 상급자인 이재명도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쌍방울 게이트 사건을 이화영 유죄를 줬던 수원지법에 배당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피 신청을 냈죠. 기피 신청은 이화영이도 재판받을 때 기피 신청을 냈었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갔다 기각돼서 다시 그 재판부, 신진우 씨가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서 유죄를 때렸습니다. 그러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잘 아니까 여기다 배당을 했는데 이재명 기피 신청을 또 냈어요. 지금 기피가 돌고 있어요. 기각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정기 인사, 신진우 씨는 이 사건은 제일 잘하니까 그한테 맡기자라고 해서 이재명 사건을 오히려 맡긴 건데 이제 와서는 법관 정기 인사다 하고 신진우를 빼고 송병 누군가 이 양반을 지금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정됐어요. 이재명이 원하는 건 다 받아줘. 다 받아줘요. 법원이 설설 켜. 근데 윤석열 헌법재판은 헌재 맘대로야.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 할 때 민주당에는 민영배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행은 문영배네.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네. 이상하죠. 헌재가 마지막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일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헌재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부 그다음에 행정부에 속한 사법권이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싹 정상화시켜야 돼요.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망쳐놨어.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셋, 대법원장이 셋, 국회가 셋 이렇게 하니까 가장 고도로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누가 자기를 재판관 만들어줬냐에 따라 거기에 충성을 하니까 정치재판이 되고 기준이 없는 거죠. 아까 이준숙하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이 틀렸잖아요. 헌재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사법부가 대법원과 헌재와 그리고 행정 쪽에서 사법을 행사하는 검찰, 공수처, 검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그건 뭐야 이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 따라 왔다 갔다 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법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검찰 출신은 하지 말자라 그랬잖아요. 판사도 대통령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는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전체 국회의원이 거의 한 4분의 1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군인 출신, 영관 출신 병들은 빼고 영관 출신 국회의원이 4분의 1이라 그러면 군부 독재라 그럴 겁니다. 이건 법조 독재예요, 지금. 근데 마음대로 지금 기준도 없어. 법조 독재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법 가지고 싸우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다투게 되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도 그렇잖아요. 자, 이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권이 국회가 있죠.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사법적 재단은 안 합니다. 그럼 국회가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을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걸 왜 내란으로 몰아? 하나의 통치행위로 봐야죠. 누가 이 내란몰이를 했냐.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가 들어가 버리고 개판이 된 거지, 지금. 자,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은 무조건 잡아넣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잡아넣어야 돼요, 그 사람. 너무 대한민국을 망쳤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너무 망쳐놨다고. 왜 대한민국에는 사법부진이 팽배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헌재에는 문영배가 있고 검수완박, 대한민국 검경 수사권을 뒤흔드는 사건에는 민영배가 있었다.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